이제부터 이제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프닝 진짜.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막 늦게 끝나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살 빠질 정도로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 아 진짜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 우와. 잘된 일이네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살 빼졌으니까. 힘들어서 빠졌다면서. 오, 이 소리 막 되게 들어간다. ASMR. ASMR.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한번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때 뭐 동영상이지만 건유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쩐지 좀 익숙하더라. 건유님의 몸짓을 봤기 때문에 몸짓이래. 그 인제와서 하는 얘긴데 좀 보긴 봤어요 그 영상? 네 봤어요. 어땠어요? 다 보진 솔직히 근데 너무 길어서 그치. 다 보진 못했고 중간중간에 넘기긴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예술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뭔진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 스토리는 잘 모르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다들 그때 뭐지 그 이후에 디프리 영상도 그렇고 네네네. 그 공연 영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정들이 다 엄청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들끼리 되게 즐기는 느낌? 저는 충분히 있었어요. 네. 혼유님 같은 사람 엄청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길래? 나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길래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뭔가 조급함, 그러니까 그런 걸 못 하고 있다는 거에 조급함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 네. 이따 한 분 오실 거예요. 그분도 한 명인가요? 그분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무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뭔 소리 잘 약간 좀 횡설수설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세상에 어떤 표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나리오를 써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진짜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그냥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삶 자체가 내가 주인공인 영화 같은 무대 그런 느낌이고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쓰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이란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꿈에 대해서 아마 그때 생각하면서 뭐 꿈이라는 게 되게 잘 짜여진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에서 모르고 다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연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 한번 어떤 형태로든 무대에 올리는 경험을 해봤다는 게 약간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지금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편적으로 무용을 준비해서 이제 올리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본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나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또 잘 왁구를 짜서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횡설수설 해봤습니다. 네. 욕심이 더 생길 것 같긴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작년에는 사실 되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많은 걸 했거든요. 제 딴에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막 책도 던져주고 막 했잖아요. 그런 활동들의 일련으로서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이니까 올해는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원래 예전부터 음악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음악 그 힙합 랩한다고 했잖아요. 랩 그때 좋아합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랩 들려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싫어요. 안 들려요. 그 파일 공유 안 했었나 내가? 안 들려줬어요.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말만 하고 파일 안 올려줬다고? 안 올려줬었어요. 파일을 들은 거 같은 파일 기억은 뭐지? 들었을 텐데? 들었다는데? 따로 드린 거 아닌데?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뭐 아무튼. 그때 얘기는 하셨는데 들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내줄게.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랑 이제 뭐 막 랩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MR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도 유튜브에 무료 비트 치면은 그 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취미로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올려 쓰라고 무료로. 그래야 자기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만들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트를 생업으로 해서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음악 전문을 하는 뮤지션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비트 주세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몇 개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비트메이커라고. 네. 그래서 써라. 요거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고서 얘 되게 비트 잘 만든다. 잘 만든다 하면은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지도나 이런 걸 올릴 수 있으니까. AOMG의 코드 쿤스트라고 있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비트메이커죠. 그래서 아무튼 비트를 받아서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이제 랩을 해서 녹음해서 이제 랩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나중에 들어보면 압니다. 나중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그렇지. 유튜브 욕심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컨텐츠 하나 드릴까요? 뭐 어떤 거요? 이거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안 된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변에 유튜브 하려는 애들이 있어서 아이디어 막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그냥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일단은 컨셉은 딱 필요한 것만 딱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능력인 거지. 그게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그냥 컨텐츠 해봐야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쏙 알아들어 먹게끔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쟤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말은 장황하고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이디어만 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음악 관련해가지고 난 이거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목은 부르의 명곡 같은 컨셉이에요. 부르의 명곡. 그러니까 제목은 그냥 부르의 명곡이라고 대충 적고 부르의 띵곡. 부르의 띵곡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인터넷 용어로 뭔가 이렇게 핫하고 뭔가 명작 이런 걸 띵이라고 하잖아요. 띵. 그래서 부르의 띵곡이라고 해가지고 띵가 명가.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명가. 저는 그래서 이런 음악 작업하는 거를 취미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노래 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노래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려고 막 주옥 같은 멘트를 하려고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 아까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인생을 뭐 뭔가 무대에다가 내 어떤 그걸 올린다는 측면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다 각자의 어떤 내면의 아픔이랄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픔이든 뭐 힘듦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회복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궁극의 어떤 그런 궁극의 힐링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궁극의 힐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나도 왜냐면 방송을 했던 처음 목적이 인스턴트 방송을 했던 이유가 내가 취업에 대한 어떤 고통을 겪었으니까 적어도 내 이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나누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고통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나는 어떻게 보면은 취준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뭐 내 스스로는 한편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도 하는데 그 실패함 속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힘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그러니까 나랑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진정한 힐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어떤 사건 사고 소식들이 터지면은 그거를 법제화하는 거에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김용균법이 그랬고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도 이제 그 김용균법을 만들어서 그런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의 아픔을 가장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힐링 방법은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끔 하는 거에 애를 쓰는 거, 노력을 하는 게 치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감하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인상 깊게 본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하는 게 리트 포레스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되게 기승전결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딱 그런 힘든 시기가 어떻게 보면 겨울인 거죠. 농작물에 대해서. 근데 겨울에도 막 태우잖아요. 아, 네. 논 태우고 막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땅한테 안 좋은 거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과정이니까 네. 저희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더 잘 자라게끔 해야겠죠. 네. 또 겨울이 오겠지만 맞아요. 네. 네. 마음이 따뜻해. 또 겨울이 오겠지만 봄도 다시 올 거고 음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다 다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 높낮이가 있는 거니까 네. 항상 낮다고도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높다고도 생각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거에 외부 영향을 그거에 막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적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택님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게 따뜻해요? 뭔가 따뜻한 어떤 의미 부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리틀 포레스트 예를 아주 되게 잘 들었던 것 그냥 같아요. 갑자기 막 얘기 나누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요. 리틀 포레스트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김태리가 이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끊고 이제 띵까님 소감 드릴게요. 네. 저는 신년 인사로도 했지만 희망 있는 삶은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지나온 제 삶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 뜻깊은 일들이었다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도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저의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모두들 그랬기를 희망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다들 이게 막, 따뜻한 말 아니 다들 막 횡성수설하는 것 같다가 그래도 마무리 멘트는 되게 멋있게 하네요. 나는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데 그냥 오늘 했던 얘기 다시 곱씹으면은 최고의 힐링은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은 또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